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은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단기 바닥 시그널이면 좋겠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평균대라는 게 있죠. 평균대. 그 평균대를 다리를 떼고 바닥에 놔두면 아주 쉽게 아이들까지도 그냥 뛰어서 건너갈 수도 있는 그런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만일에 1m 정도 높이에 있다면 팔을 벌릴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천천히 그나마 좀 더 큰 보폭으로 건너갈 수 있는데, 그게 만일에 2m 높이에 있다면 어떻게 건너가게 될까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도대체 몇 미터 정도 높이에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올라갈 뉴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시장이 6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을 보면 하락할까 우려를 했는데요. 상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시장도 아침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또 빠져가지고 지겹게 빠지고 있죠. 네, 빠지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아침에는 안 좋았는데 중국이 갑자기 또 금리를 또 인하를 했어요. 12월 20일 날 그때 0.05% 인하를 했을 때는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폭이 너무 작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의미로 저렇게 인하를 하느냐, 이렇게 비난이 많았는데 오늘 0.1%를 인하를 했어요. 이거는 연준의 금리 이 변동폭보다 더 작은, 베이비 스텝보다 더 작은 아주 세밀하게, 그 징검다리를,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간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금리 인하인데, 일단 그 금리 인하 때문에 좀 시장이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국은 빠졌죠. 네, 중국은 빠졌는데 홍콩이 급등을 했어요. 3% 정도 급등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중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오르지 않았을까. 금리를 인하를 해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그 변화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1,000억, 1,000억, 만 2,0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좀 상승폭이 컸죠. 네. 컸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주식을 팔았어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있었다. 네, 기관들이 갑자기 선물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 거는 어제 뭐 미국 시장을 하락시킨 바이든의 연설이나 뭐 유가의 움직임, 뭐 여러 가지 변하지 않는 국제 정세, 이런 거 때문에 아침에 좀 뭐 혼란스러웠다. 그러면 그거를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자극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자극이 중국의 금리 인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뉴스나 이걸 한번 보면, 독일이 어제 그 12월 인플레이션율이 5.3%가 나왔고 영국은 5.4%가 나왔어요. 근데 영국의 그 산출 생산자 물가 이게 9.3이 나왔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네. 투입 생산자 물가도 조금 떨어졌어요. 네. 영국의 12월. 네. 그리고 캐나다의 12월 인플레이션율은 4.8%. 네. 뭐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지금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변화가 없다. 근데 조금 올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살짝 내려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은 있다. 그리고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3.64로 올랐는데, 지금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모기지 신청 건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지금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모기지 신청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게 막 몰려가지고, 11월 달에 미국 가계의 이 대출 증가, 이게 뭐 많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모기지가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게 뭐 구매 지수나 이런 게 증가를 했고 재융자는 감소를 했다. 네. 뭐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미국의 12월 신규 주택 착공
그리고 건축 허가 이런 거는 또 증가를 했어요. 네. 일단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우존스 부동산 신탁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쭉 빠지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지금 이번 달 들어가지고 이게 500포인트를 넘었어요. 이거 사상 최고치인데 500포인트를 넘었다가 이번 달 들어서 하락이 한 8% 이상 거의 9%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쭉 빠지고 있어요. 계속. 금리 때문에 1월 5일 날 발표된 그 연준 회의록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지수가 지금 현재 상당히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네. 뭐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오늘 우리나라의 12월 생산자 물가는 분기 대비 전월 대비가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분기 대비 9%가 증가했다. 이 이전은 9.8%였거든요. 네, 살짝 내려왔다라는 거죠. 살짝. 뭐 공급망의 해소가 살짝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해 가장 큰 위험이 뭐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물가가 공급망에서 다시 또 악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물가가 또 오르는 거 아니냐? 이걸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가 이게 춘절이나 그리고 올림픽 때문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까 이게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든의 신년 연설이 있었는데 금리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금리 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연준이 갖고 있다. 근데 잘 할 것 같다. 잘 끌어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독립적인 기관이니까 정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뭐 지금 현재 연준의 그 매파적인 그런 거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다.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침공이라는 단어 외에 소규모 침입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제재를 안 할 수도 있다. 요렇게 되면 소규모 마이너 인커전이라고 인베이전이라고 안 하고 인커전이라고 이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비난이 엄청나게 많았다. 뭐 백악관에서 해명하긴 했지만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빠졌다. 어제 미국채 2년물이 계속 올랐거든요. 이게 빠지다가 한 2시 좀 넘어가지고 다시 올랐어요. 네, 오늘도 이게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1.06을 뚫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인데 2년물의 금리를 지금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 2년물 금리의 움직임만 보고 있고 이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 나스닥 선물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뭐 미국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 인건비가 33%가 증가했다. 뭐 성과급이라고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P&G가 예정된 가격 인상을 또 발표를 했어요. 2월 달에 가격을 올린다. 네.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ASML 그 EUV 그 노광 장비 만드는 회사 그 회사 그 공장이 베를린 거기서 화재가 있어가지고 이게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주가가 반도체 주가들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뭐 52% 증가를 했어요. 이 회사가 전 세계 노광 장비 점유율이 85%거든요. 독점이에요, 독점. 이 장비의 가격은 이 회사가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올해 매출에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또 좋은 거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더 빠진다라는 얘기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가 미국 증시가 10에서 20% 정도 추가로 더 빠질 것 같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뭐 3만 달러가 깨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누구는 또 3만 8천 달러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지금 이달 들어서 빠진 것만 8.3% 정도 빠졌어요. 나스닥 선물이 아니고 나스닥 지수가. 예, 그리고 S&P가 4.9%, 다우존스가 3.6% 정도 빠졌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거의 안 빠졌습니다. 거의 안 빠졌어요. 오늘 보니까 거의 안 빠졌어요. 유럽도 거의 안 빠지고 막 거의 안 빠졌어요. 우리나라가
3.9%, 3.7% 정도 빠졌어요. 예, 코스피가. 근데 코스닥이 지금 현재 장중 10% 이상 빠졌다가 지금 현재 오늘 반등했으니까 한 7% 정도, 7.6%, 아까 보니까 7.6% 정도였는데 하락률이 그 정도 된다. 지금 미국 시장 하락하는 거에 우리만 영향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모양이, 예, 나타나는데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뭐 1%, 2%, 이달에 빠진 게 1%,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빠지게 되면 지금 나스닥이 조정기에 들어갔다. 10% 이상, 뭐 전고점 대비해가지고 뭐 1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뭐 조정기에 들어간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하던데, 전고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달 들어서 빠진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추가로 더 빠진다. 그리고 사실 어제는 반등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빠졌다라는 거죠. 예.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이럴 때가 이제 거의 이제 바닥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뭐 의견이죠, 그런 거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중국의 그 대출금리죠. 중국의 기준금리는 대출금리, 이거 우대 대출금리라고 보는데, 이게 원래 3.85였어요. 근데 12월 달에 3.8로 낮추고, 오늘 3.7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5년물도 12월 달에는 조정을 안 했는데, 오늘은 조정을 했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빅테크 그 기업 투자하고 자금 조달에 관해 가지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걸 의무화한다고 얘기를 했고, 대신에 이제 그 장려하는 거, 예, 규제 외에 장려하는 거,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지침을 또 오늘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규제하는 부분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식의 뭐 그렇게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올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철도를 12,000km 건설을 연장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작년까지 38,000km의 철도를 건설했는데, 이걸 5만 km까지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중국 경제에 가장 큰 거는 수출이고, 두 번째로 가장 큰 게 정부 지출이거든요. 정부 지출, 인프라 투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이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경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완을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CATL이 배터리 교체식 사업, 거기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고 해가지고 좀 선보였어요. 그 시스템을. 예. 소비자가 배터리를 한 개를 교체할 건지, 3개까지 있는데 하여튼 뭐 정해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면 1분 만에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그런 건데, 그거는 사실 저는 뭐 좀 그렇게 좀 좋게 안 보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안 좋은 뉴스는 뭐였냐면, 인도네시아가 팜유를 수출하는 거를 또 허가제로 바꾼다고 얘기를 했어요. 식용유 가격이 한 40% 정도 뛰었는데, 이 팜유, 이거 전 세계 공급량을 거의 뭐 인도네시아가 뭐 상당한 양을 공급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허가제로 하겠다. 인도네시아 때문에 이 원자재 이런 게 좀 더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오미크론 격리자가 180만 명을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180만 명. 자꾸 증가하면. 격리자가. 네. 이게 이제 확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격리가 돼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북한에서, 예,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였는데, 그거 뭐 그런 게 이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오늘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환율이 오늘 또 다시 올라버렸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정부가 메타버스 육성에 원래 그 투자하려고 예산 지원한 거, 그게 5,560억 정도 오늘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블리자드 인수한 것 때문에 오늘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댓글에는 뭐 소니가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그거 게임, 그 콘솔 박스 게임 그것 때문에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평한 뉴스가 있었는데, CEO가 메타버스 얘기를 했거든요. 네. 메타버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싶은데, 오늘 게임주들이 좀 많이 기대감이 있다. 예. 상당히 기대감이 커지겠죠. 이거 게임이 선두에 서서 메타버스를 확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나라가 일단 메타버스를 선보인 회사가 있으니까 오늘 그 회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제는 그 컴투스 홀딩스를 매수할 시점이 아닌가. 사실 어제 했어야 되는데 뭐 오늘 아침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금리 인하가 12월과 달리 호재였다라고 하면 오늘 중국은 상승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중요한 지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도대체 뭘 보고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어제 제가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지수가 5일째 빠지니까 이제 지쳐가는 거죠. 네. 이거 자꾸 빠지는 거 아니냐. 침체기, 그리고 대세 하락 얘기가 나왔어요. 네. 대세 하락 뭐 늘 하는 얘기죠. 빠지기만 하면 대세 하락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8월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하락 시간이 5개월이잖아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달에 들어가지고 지금 빠지는 게 미국, 다른 나라들은 이게 뭐 거의 안 빠지고 있고 미국은 올랐다가 빠지는 거고 우리는 빠져 있다가 횡보하다가 더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데 종목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종목들은 뭐 30%에서 50%까지 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뭐 언제 이게 하락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봐야 되느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오늘 저도 하루 종일 뭘 보고 있냐면 미국 2년물 금리 흐름 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 보고 있고 그리고 유가를 보고 있어요. 유가가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이게 좀 불안한 거죠. 예. 그것도 불안해 보이고, 금리도 불안해 보이고, 예. 근데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은, 물론 채권 금리 쪽이 위험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그쪽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테드 스프레드나 아니면은 스프레드, 선진국가 이머징, 아니면은 뭐 기업들, 하이힐드, 이 스프레드 있잖아요. 그 스프레드가 급변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를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변화가 없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2.4인데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연준이 2015년도에 물가가 안 올라간다 이렇게 고민할 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일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물가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뭐 금리도 따라 올리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2년물이 저렇게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렇게 금리가 급등을 할 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떨어져요. 지금 아예 변화가 없든지 특히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간다라는 거죠. 불안한 지표도 있어요. 제가 뭐 부동산 신탁 지표라든지 아니면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게 지금 좀 약간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이 스프레드나 아니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안정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리가 없다라는 건데 이게 물론 포트폴리오에 엄청 큰 변화나 아니면 지금 오늘처럼 그렇게 비관적인 얘기들을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변화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변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지표를 보고 불안할 건 아니고 이쪽에 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를 어떻게 끌어내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거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단기물 금리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미 지금 많이 급등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게 뭐 지금 뭐 물론 더 올라가면 뭐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겠죠. 근데 저게 위험을 알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연준의 회의가 다음 주에 있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저게 갑자기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저게 아마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중국의 인민은행의 스텝이 아주 짧게 가고 있는데 연준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뭐 6번, 7번, 뭐 8번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공포감이 커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금리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면 말구식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정말 안 좋은 나쁜 짓인데 그런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죠. 하여튼 뭐 그거는 연준의 어떤 결정이 나오고 나서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연준이 명확한 태도를 취해줘야 된다. 지금은 애매한 줄타기 이거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연준이 진퇴양난이거든요. 지금 중국보다 연준이 더 진퇴양난. 이건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지금 내리기도 어렵고 동결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물 금리와 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식은 뭐 거의 다 올랐는데요. 뭐 오늘 종목을 쭉 봤는데 이게 빠지잖아요.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급락을 하면 단기 이평선 5일선과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꼬꾸라지거든요. 그러면 맨 밑에가 5일선, 그 위에가 21선. 중기 이평선은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럼 이게 역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늘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5일선을 넘어간 주식이 오늘 보니까 한 300개 정도 이상 본 것 같은데 한 2개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넘어간 게. 예. 거의 없어요. 오늘 상승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별로 중요하진 않다. 다음 주에 있을 연준 수요일이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뭐 큰 기대를 하진 않는다. 예. 다만 조금이라도 올라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종목이 크게 뭐 눈에 띄는 종목은 없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은 좀 올랐고, 그리고 게임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게임주. 뭐 게임 같은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뭐 그냥 지나간 종목인데, 오늘 그 뉴스 질문에 카메라 모듈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카메라 모듈이 뭐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삼성전기하고 LIG 넥슨 이거는 대형주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뭐 MLCC도 있고 뭐 근데 하여튼 뭐 이런 쪽은 좋은데 그 외의 종목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MC넥스가 지금 현재는 매출이 한 1조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어제 뭐 적정 주가에 대해서 그런 방법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그 주식의 초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그거거든요. 물론 업종 PER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별로 싫어하는데, 수익가치, 이 수익가치를 얼마로 평가해 줄 거냐 하는 거고, 그리고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 자산 가치를 얼마로 평가해 주는 거냐. 그게 다 달라요, 업종마다. 금융은 또 아예 다르고, 금융은 PBR을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다른데, 적정 주가 산정이야, 뭐, 증권 분석사나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근데 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 있는 종목은 아예 안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금 MC넥스 같은 경우를 보면 매출이 1조예요. 1조. 지금 현재 주가가 1조 정도 되죠. 예. 근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2%예요. 2%. 작년에 4%였나요? 작년에는 매출이 줄었어요. 예. 하여튼 이게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근데 최근 차트를 보면 조금밖에 안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많이 올라온 거. 그리고 세코닉스 매출이 한 4천억 정도. 예. 이 회사는 작년 적자였잖아요. 올해 흑자라고. 그럼 작년에 그럼 적정 주가는 얼마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적자일 때는 적정 주가 산정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똑같은 회사가 있는데 매출도 똑같고 영업이익률도 똑같다 그러면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의 적정 주가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일에 한 회사는 비용을 줄이는, 인건비나 이런 비용을 줄이는 일을 하고 있고, 한 회사는 마케팅 비용을 늘려가지고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적정 주가는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매출에 똑같은 영업이익을 낸다 하더라도 여기를 더 많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적극적인 정책을 쓰느냐, 소극적인 정책을 쓰느냐. 그리고 뭐 2차전지 장비 소재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2025년도에 그 공장이 나오면 지금 현재 생산량에서 뭐 2배, 3배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얼마? 수익 가치를 100배를 주고 있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그런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외에 이게 좀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고, DL건설 물어보셨는데, DL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1조 정도 되나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예요. 너무너무 싼 거죠.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11%예요. 네. 너무너무 싼 거잖아요. 근데 왜 못 오를까요? 건설이 안 좋잖아요, 지금. 건설이 안 좋고, 이 회사는
국내 건설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 동향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택을 얼마나 보급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근데 이게 싸 보이잖아요. 근데 미래 전망이 안 좋잖아요. 지금 업종 자체가, 업황 자체가. 예. 그러니까 적정 주가보다는 훨씬 싼데 매수 그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 적정 주가만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를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적정 주가를 활용하는 거는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이 회사가 도대체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떨어질 때 이 회사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얼마까지는 안심할 수 있느냐, 그런 걸 판단할 때 적정 주가가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매출, 영업이익률,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률의 증가율,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특별하게 SK온이 포드하고 합작 투자한다는 거, CS 윈드 예, 이 공급 얘기 또 있었는데 뭐 안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가 뭐 NFT 뭐 이런 거 뭐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또 많이 올랐는데, 하여튼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관심을 갖고 본 주식은 카메라 모듈 쪽이 아니고요. 저는 센서를 보고 있어요. 센서. 올해는 센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레이저 센서 QSI, 그리고 적외선 센스는 트루윈하고 i3 시스템이라고 두 개가 있는데, i3 시스템은 방산 쪽이에요. 근데 트루윈은 얼마 전에 하나 시스템하고 합작해서 또 회사를 하나 만든다고 했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베트남의 빈페스트 그 차에도 공급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회사가 미래가 좀 성장해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안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올랐어요. 남들 빠질 때 안 빠지다가 남들 오르니까 따라서 오른다라는 거죠.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락이 컸다가 반등은 나왔는데 내일 금요일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